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우리 취준생들의 고민 이 시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모른다고 물어보고 또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일도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가까울수록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이럴 때 저희에게 문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취업 포개이 카페 박효순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도 질문이 참 많이 올라왔는데 이지연 네. 캐스터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나요?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포개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정말 또 고민들이 참 많았는데요. 사실 취업을 스펙을 쌓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지난주도 그랬고 또 이번 주도 나이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이 내용 살펴볼까 합니다. 네네. 제목이 30세에 처음으로 취업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19살에 처음으로 의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재수 3수를 감행해서 사실 의대 진학은 실패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생화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의학 전문대를 준비하다가 또 실패하셔서 서울의대 대학원 진학 이후에 적응을 실패하고 다시 약학대학을 준비하셨고 또 실패를 하셨다고 해요. 이후에 현역 군 복무를 하셨고 29세에 약학대학 재학을 재도전하셨는데 또 실패를 하시고 30살이 됐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네. 10년 동안 비슷한 공부를 하신 건데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지라 너무 막막하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나이 30세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하나도 아는 게 없다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스펙은 4.5점 만점에 3.5점 갖고 계시고요. 토익은 910점을 갖고 계시고 또 네. 대학 때 동아리 활동과 학생의 활동, 연구실, 인턴십 등이 전부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아유, 죄송한데 이분은 뭐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대 의대 대학원. 야, 이런 분도 정말 고민을 하시는군요. 근데 의대 대학을 진학 후에 이제 적응을 실패하셨다 이런 네. 부분이 또 나름 굉장히 아픔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간 도전과 실패를 반복을 하셨는데 네. 30살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요즘은 30대 생애 첫 취업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부터 도전하시면 늦지 그래요? 않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이제 31살부터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이나 세월 이분이 허송세월 보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다 이제 걸음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요즘 최근 신입사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스펙 쌓기 때문일 텐데요. 네. 사실 이분이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남자 나이 30살은 그렇게 취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분의 이 10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잘 포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공백기에 뭘 했는지 네.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10년 동안 뭐 공부만 하다 실패했다가 아니라 만약 이분이 영업직을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난 전문의학도의 꿈을 10년 동안 준비를 했고 그래서 난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영업사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어필하신다면 좋은 강점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분은 나이도 나이지만 다른 부분이 또 걱정되실 것 같아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좀 꾸준히 해오시다가 사실 플랜 A가 실패하면서 플랜 B로 자꾸 옮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이 비슷한 길만을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취업을 준비하려니까 막막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분은 원래 전공이 생화학이다 이렇게 써주셨고 의학 대학원에 입학하셨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도 비슷한 계열의 공부를 해오신 것 같은데 같은 계열로 어떤 회사에 좀 지원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 계열로 계속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강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생화학이라는 전공은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에도 취직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제약회사에도 취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실험이나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임상실험 부서나 임상시험 전문업체 CRO라고 하는 회사에 지원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로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분야가 다양하시기 때문에 또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약회사에서는 신입 직원을 뽑으실 때 이제 주로 계약직을 위주로 뽑기 때문에 경력을 쌓으셔서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영업직 같은 경우는 신입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약학대학 준비 경험도 있으시고 뭐 의학대학원 입학 경험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합쳐봤을 때 지금 제안해 주신 제약회사 만약에 관심이 있다 한다면 어떤 회사 좀 노려보면 좋을까요? 그 각 제약회사마다 주력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유전자 물질 개발, 그리고 녹십자는 백신,
또 한독은 당뇨나 혈압 같은 제품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학문적인 관심과 이 회사랑 연결을 시키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약회사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이분의 글을 자세히 보면은 4.5 만점에 3.5 정도예요. 맞아요. 스펙이. 괜찮죠? 이 정도면? 예. 그리고 토익도 910점. 높고요. 아, 높아요. 예. 토익 점수가 꽤 높은데 유리한 쪽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사실 학점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고요. 네. 910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이런 제약회사에 취직을 하신다면 좋은 강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한 분야로 정말 쭉 한 우물을 받으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또 다른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학계통의 실제적인 일들 찾아보셔서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너무 과장해서 과대 표장을 한 문제가 되지만 자신을 잘 포장하는 것도 사실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너무 약점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직무와 잘 연결을 해서 좀 잘 포장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취업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내용도 살펴보죠. 이번 질문은요. 이번에는 신입직에 지원하실 때 우리 구직자분들이 꼭 고민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업무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인데요. 내용 살펴볼게요. 이분은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 채용 공고에 도시 계획 및 도시 재생 등 도시 관련 제안서 작성, 그리고 보고 자료 디자인 및 보고서 작성 등 이렇게 업무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제안서 작성이라는 게 대체 무슨 업무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네. 신입으로 들어가는 첫 직장인데 이 업무가 좀 오랫동안 하면서 경력을 쌓을 경우 이직이 용이한지 또 경력이 돼서 대우를 받을 만한 능력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 채용인데 좀 전문적인 분야고요. 네. 사실 생소한 분야라서 말들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도시 관련 제안서, 뭐 보고서 작성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 제안서 작성이라는 부분은 보고서 작성은 기본이고요. 그 자료를 만드는 인구 조사나 지역 조사에 필요한 사진 촬영까지 수행을 해야 합니다. 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그 어떤 지역 도면에 뭐 상업지구나 근린지구를 이제 CAD로 그리기도 해야 합니다. 네, 이 한마디로 이제 도시 잘 가꾸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도시를 잘 가꾸는 그런 거를 내용을 이제 어떤 그 작성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제안서 작성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과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자기 자신을 알리고 회사에 자기가 필요한 인재임을 이렇게 어필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회사 대 회사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에 B라는 회사가 우리는 이전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분의 핵심적인 질문을 살펴보면 이 업무를 오랫동안 단연간 할 경우에 좀 이직에 좀 좋게 작용할 수 있는지 이후에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안서 작성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좋은 이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사실 보고서 잘 쓰는 거 중요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 제안서 작성을 많이 하시다 보면 아주 좋은 능력들이 개발이 되시고요. 그런데 이 제안서 작성뿐만 아니라 이제 토목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토목 설계라든지 많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이제 경력으로 쌓이게 되시면 좋은 데로 또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이 질문 내용 살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질문 좀 재미있는 질문이어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도전정신이라는 자기소개서 이 항목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미인대회 입상 이래를 써도 되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미인대회에 도전한 것이 인생에서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인사 담당자들께서 좋게 생각해 주실런지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쓰려는 분야는 금융권 홍보 분야 인턴직이라고 합니다. 홍보 마케팅 쪽 왠지 튀는 거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회사 자체가 좀 보수적이라면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근데 이분의 고민 중에 하나는 또 미인대회 입상하고 활동하느라 마지막 학기 성적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이 변명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녹여 써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네. 미인대회 마지막 성적 안 좋아도 됩니다. 일단 이분 미인이십니다. 담당자라서 저는 제가 담당자 무조건 만나요. 일단 봐야 돼 미인대회인데 무조건 그래요. 만나야 돼요. 예,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 어떨까요? 감사하지요. 예, 회사에 와주시면. 네, 그 도전 정신을 소재로 쓰는 것에 있어서는 미인대회 뭐 입상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회사가 보수적이라고 해서 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뭐 미인, 뭐 외모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전을 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미인대회에 참여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를 도전 정신과 이렇게 잘 연관해서 이제 표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도전이라는 소재로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먼저는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홍보 마케팅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홍보 마케팅의 일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PR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미인 대회에 도전했습니다. 라든지 아니 모모의 컨셉의 차별화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또는 지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 도전을 했습니다. 하는 이런 목표 설정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쓰시는데요. 이 계획을 쓸 때에는 실제로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도전 정신을 발휘하셨는지를 네.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미인 대회를 통한 어떤 결과와 성과를 쓰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 미인 대회를 통해서 향후 이분이 하고 싶은 일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쓰신다면 또 좋은 도전 정신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지원하신 분야가 그리고 홍보 마케팅 분야니까요. 네. 오히려 미인 대회 입상이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잘 싶어요. 어울리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취업 원포인트 레슨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살펴봤습니다. 네, 네. 카페에 글 많이 올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지연 캐스터 그리고 박효수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소리 저랑 고맙습니다. 비슷해요. 네, 고맙습니다.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예.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